오늘 아침에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 새 남성이 항상 활기차고 활동적이었지만 갑자기 집에서 예고 증상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이 70 새 이후 수백만 명이 저지르는 작은 실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실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깨어난 직후 몇 분이 가장 교활하고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어색한 고개 돌림이 평범한 아침을 넘어짐, 혈압 급등, 심지어 단순한 피로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많이 마시고 당근을 먹지만 장은 여전히 작동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3 to 5, 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보지만 고통스럽게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진짜 고문처럼 느껴지죠? 원인이 뭘까요? 이 영상에는 약 광고가 없고 오직 약 없이 두려움 없이 효과가 있는 실제 방법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조언 중 하나는 많은 인기 있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트밀이나 말린 자두도 아닙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화장실을 드물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은 일주일에 3회에서 하루 3회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변이 이틀에 한 번 변을 보는 것은 형식적인 변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좋은 컨디션과 건강을 위해 매일 장을 비우는 것입니다. 변비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직장 앞에 위치한 S자 결장에 막힘이 생겨 막히고 팽창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팽만감은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을 포함한 전체 장에 퍼집니다. 가스와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로마인과 불교 승려들은 변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체 전체와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과부하된 장은 인접한 장기를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간이췌장 통증과 같은 잘못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통증은 질병이 아니라 변비의 결과입니다. 특히 밤의 갑작스러운 통증은 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고 배를 데워보세요. 통증이 사라지면 장 내용물 정체가 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장은 단순한 음식 소화관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경말단이 있어 두 번째 뇌라고 불리며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늘어나면 통증이 견딜 수 없게 되지만 문제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급진적 조치 없이 장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이 가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담즙이 장과 소화 기능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담즙이 정체되면 장이 게으름을 피우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담즙산은 소화에 참여하고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자연적인 연동운동 자극제는 소화 과정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과정이 느려지고 음식이 장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부피를 얻지 못하고 장은 수축 신호를 받지 못해 소화가 느려집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은 하루에 적어도 3개의 물병을 마시라고 권장했습니다. 현대 연구도 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이 권고가 옳음을 입증합니다.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현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은 움직임에 따라 활성화되며 단순한 걷기조차도 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소화를 개선합니다. 불교 승려들은 소화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적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이 수행은 움직임과 마음챙김을 통해 장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식사는 별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장과 소화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귀리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의 부드러운 부피를 형성하여 음식 통과를 용이하게 하고 연동운동을 자극합니다. 밀기울과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자연스러운 스크럽 역할을 하여 장을 청소하고 기능을 개선하며 변비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거친 식이섬유를 가루로 만들면 효과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막을 형성하여 음식 통과를 어렵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조용한 소화의 적입니다. 만성 긴장은 담낭과 장의 경련을 유발하여 건강과 소화를 악화시킵니다. 고대 의학 문헌에는 분노가 장에 쌓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소화 시스템의 기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는 대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조절 장애로 인해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교활한 원인은 해부학적 특징입니다. 5명 중 1명은 대장이 정상보다 길어 돌리코감마 또는 돌리코콜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직선 도로 대신 구불구불한 산길을 가는 것과 같아 음식물이 더 천천히 움직여 소화 문제와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장의 진행이 어려운 것은 구조적 특징 때문일 수 있으며 이를 진단하려면 특수한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섬유질과 관련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사일리움은 대장이 긴 경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장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변비는 심각한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는 피하고 완전한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증상을 치료하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효과적인 치료의 열쇠입니다. 이완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목발과 같이 완화제는 일시적으로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은 장 근육 위축을 초래합니다. 많은 완화제는 중요한 전해질을 배출하여 심장과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생리학적 필수입니다. 걷기 달리기 또는 점프할 때 장을 자연스럽게 마사지하여 장의 기능과 소화를 자극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침 운동에 점프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아침에 소화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루에 키위 2개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키위 효소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합니다. 더 좋은 효과를 위해 아침과 저녁 식사 10 to 15분 전에 키위를 1개씩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복용한 지 며칠 만에 소화가 개선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천연치료법은 장 기능을 부드럽게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복에 350 to 400mg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소화 개선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부드러운 자연 치료제로 작용합니다. 흥미롭게도 티베트 라마들은 수세기 동안 마그네슘 함유 광천수를 소화 조절과 장 건강 유지에 사용해 왔습니다. 실리엄과 플랜트레인 껍질의 상황은 특별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수용성 섬유질이지만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이 길어진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여 점차 용량을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리엄 용량을 늘릴 때 신체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치 않은 부작용을 피하고 소화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티베트 의학은 변비 문제에 대해 깊고 개별적인 접근을 제안하며의 병의 3가지 주요 유형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의 유형으로 담즙이 과활성화되어 장에 자극이 발생하며 특별한 치료와 약초 처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점액 유형으로 소화액 부족과 관련되어 소화가 느려지고 변비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람 유형으로 장의 연동운동이 장애를 받아 음식물이 소화계통을 따라 이동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각 변비 유형마다 고유한 약초 처방이 있으며 이는 의사의 맥진 후 개별적으로 선택됩니다. 진정한 티베트 약초 처방은 약국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경험 많은 티베트 의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전문가들은 종종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인 약초 혼합물을 제안합니다. 티베트 의학은 항상 개인 맞춤 접근과 치료 선택을 의미하며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두에게 같은 변비 치료제를 주는 것은 모든 병을 한 알의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티베트 의학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진정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비 문제 해결이 마법의 알약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장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검증된 방법과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요법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치료와 자가치료로 인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용했을 때 훌륭한 결과를 내는 방법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며 올바른 식단은 건강을 위한 진정한 약이 됩니다. 자연 치유제로 작용하여
부드럽게 힘을 회복시키고 신체 활동을 연장하며 오랫동안 활기와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은 불교 승려들이 수세기 동안 건강과 장수를 위해 음식과 치유차에 첨가해온 황금 향신료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뇌의 노화 변화를 늦추어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과 함께 커큐민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몸의 활력과 마음의 명료함을 위한 고대의 레시피로 수세기 동안 검증되었습니다. 호두는 노인을 위한 자연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 모양이 뇌를 닮아 티베트 의학에서는 이를 마음을 위한 음식이라 불렀습니다. 하루에 5에서 6개의 호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원하는 유익한 지방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노인에게 중요합니다. 호두를 꿀과 생강과 함께 갈면 강력한 에너지 조합이 만들어지며 이는 예전에 긴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평범한 비트도 잊지 마세요. 간과 혈액 건강에 유익한 독특한 성분을 함유한 소박한 뿌리채소입니다.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은 간이 혈액을 정화하도록 도와 신체 전반의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옛날 러시아에서는 비트를 양배추처럼 절여 겨울 내내 보관하며 모든 유익한 성분을 유지했습니다. 생비트를 갈아 약간의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넣어보세요. 건강을 개선하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소화가 개선되고 힘이 더해질 것입니다. 특히 극동지역 수도원에서는 호박을 쌀과 허브와 함께 구워 먹었습니다. 이 영양가 있는 요리는 소화가 잘 되고 오랜 포만감을 줍니다. 호박씨는 50, 세 이후 남성 건강을 지원합니다. 호박 과육에는 드문 비타민 T가 함유되어 있어 무거운 음식을 더 잘 소화하도록 도와 소화 과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제 승려들이 장수 음료라고 부르는 전설적인 불교 다림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음료에는 신선한 생강 민트 사프란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며 민트는 손으로 살짝 으깹니다. 모든 재료를 0.5리터의 물에 붓고 끓입니다. 그런 다음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 약 10분간 달인 후 마지막에 사프란을 넣고 5분 더 우려냅니다. 진하고 따뜻한 음료를 아침 공복에 조금씩 마십니다. 이 음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화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김치는 동양의 발효식품과 비슷한 러시아식 발효 음식으로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김치에 루크아나 크랜베리를 넣어 제품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양파는 노년층에게 뜻밖의 도움이 됩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혈관 치료제로 여깁니다. 양파를 잘게 썰어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유지와 전반적인 신체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꿀에 담가 하룻밤 동안 우려내면 시럽이 됩니다. 이 시럽은 기침에 도움이 되고 심장 기능을 지원하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몸을 강화합니다. 중국에서는 표고버섯을 생명의 엘릭서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버섯에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특별한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준비하려면 말린 버섯을 하룻밤 동안 불린 후 아침에 수프나 조림 야채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건강한 섭취 방법입니다. 미역은 요오드의 자연적인 공급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극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참기름과 부순 견과류와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은 갑상선 건강에 좋으며 뼈 상태를 개선하여 천연식품으로 몸의 건강과 힘을 유지합니다. 마지막 비밀은 파슬리입니다. 파슬리 잎에는 혈관과 뼈를 강화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세포 수준에서 건강을 지원합니다. 파슬리 한 줌사과 반 개생강 조각물로 만든 녹색 스무디를 시도해보세요. 이 음료는 커피보다 활력을 주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모든 식품이 가끔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식단의 일부가 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의사들이 말했듯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한두 가지 새로운 식품을 도입하세요. 점차 자연식품을 사용하고 매일 몸을 돌보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체력이 강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독일의 노부인 루이자의 놀라운 이야기는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68세였고 거의 40년 동안 미넨 근처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눈에서 괴테의 시와 헤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그녀에게 진정한 시련이었습니다. 건강 문제, 특히 고통스러운 변비가 루이자의 힘과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매일 아침은 복부의 무거운 팽만감과 통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가지 약국 제품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완화만을 제공했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구식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젊은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서 속삭이고 그녀의 책을 숨기고 오는 아래는 그녀의 강의 노트의 페이지를 바꿔 수업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교장 선생님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루이자는 모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절망적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마치 노년이 너무 일찍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소화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운동 올바른 음식 허브차가 약 없이 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상 과학을 사랑했던 루이자는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루이자는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권장한 대로 구부리기, 비틀, 기재자리 뛰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스꽝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만에 배의 무거움이 훨씬 줄어들었고 그녀는 눈에 띄는 안도감을 느껴 이 새로운 의식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 후 루이자는 연구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에 따라 하루 2개의 키위를 아침과 저녁에 식단에 추가했다. 루이자의 놀라움의 키위는 그녀가 이전에 사용했던 완화제보다 더 효과가 있어 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또한 티베트 의학 노트에 있는 처방에 따라 꿀을 넣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점차 장이 깨어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지속적인 피로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상태가 개선되었다. 가장 놀라운 일은 학교에서 루이자가 통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고 에너지와 명료한 사고가 돌아왔을 때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들렸으며 눈은 기쁨과 영감으로 빛났다. 문학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느낀 아이들은 그녀의 본보기에 영감을 받아 더욱 큰 관심과 주의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젊은 동료가 그녀를 모욕하려 했을 때 루이자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건강과 친절이 조롱보다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교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힘과 자신감을 존중하며 괴롭히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새로운 활력에 놀란 교장은 루이자에게 다른 교사들을 위한 건강유지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루이자는 이제 매일 아침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제자리 뛰기 생강차 한 잔 그리고 2개의 신선한 키위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생강민트 서프란을 넣은 티베트 장수차를 만드는 법도 배웠다. 루이자는 이 차를 친구들에게 대접하며 새로운 건강 비법을 나눈다. 알고 계세요? 그녀가 말한다. 나는 노년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세월의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 가 건강의 열쇠가 바로 평범한 장이라는 것을. 이 독일의 평범한 교사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존경을 얻었다. 그녀는 진정한 교사답게 부드럽고 현명하며 끈기 있게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힘과 인정을 얻었다. 장 문제로 검진을 받아야 할 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변비로 고통받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만성 변비의 첫 번째 심각한 합병증은 치질이다. 고통과 출혈을 참기보다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 특히 장 구조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돌리코시그마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돌리코콜론을 포함한 이러한 상태는 태아 발달 중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장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며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대 티베트 의사들은 긴 음식 경로가 몸 전체에 대한 시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의학은 장 건강의 중요성을 평가하며 이 지혜를 확인합니다. 45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진단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절차는 장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장내시경은 50세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장 질환 예방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로마 의사 갈렌도장에 불필요한 돌기를 제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방법은 적었지만 장 건강을 유지하는 개념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3 to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는 현대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효과적인 장암 예방 조치 중 하나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은 암 위험을 거의 70%까지 줄여 장수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대장내시경을 대규모로 도입하여 장암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제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단계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의사들은 특히 잦은 변비 통증 또는 기타 우려되는 증상이 있을 때 미리 경계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